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창업해서 20년 넘게 알루미늄 가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. 동업자와의 지분은 50대 50으로 동일했고 각자 대표이사로서 다른 임원 없이 함께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. 그러던 중 동업자가 사망해 동업자의 외동아들이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동업자로 사업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. 동업자의 외동아들은 대표이사 취임 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피의자를 약 15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오, 잠깐만요. 그러니까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이 의뢰인분이, 그렇죠? 네, 의뢰인분이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60이 막 되셨던 것 같아요. 60세 정도 되셨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이 아들이 당시 몇 살이 그러면? 아들은 그 당시에 30대 중반. 네네네. 지금 20년 같이 일한 동업자의 아들이 대표가 됐는데 네네네. 이 아들이 나를 고소한 거네요? 맞습니다. 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자, 이 건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영권 쟁탈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회사가 잘 되는 회사였나요? 엄청 잘 되는 회사였습니다. 네네. 이 회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. 이 회사 그 당시에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걸 봤더니 연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. 직원 수가 40명 정도였어요. 40명 정도고. 자,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대박인데 영업이익이 재무제표상으로만 30억이 넘었습니다. 10%가 넘는다는 얘기네요. 10%가 넘는 데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익을 최대한 줄이잖아요. 그러니까 법인세 때문에. 예, 세금 줄이려고 다 조금씩 줄인 게 이렇다는 거예요. 이야. 예, 최대한 비용 늘리고 했는데 30억이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이 남았다. 엄청난 거거든요. 아니 근데 좀 이렇게 건실한 회사를 잘 운영했던 동업관계였으면 집안끼리도 친했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요? 그 당시에 이제 사건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돈에 눈이 먼 이상한 소위 말해 미친 자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고소한 분은 네,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.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의뢰인하고 사망한 동업자는 완전 동네 친구였답니다. 완전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그 의뢰인하고 동업자의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완전 그냥 그 지역에서 서로 어울려 다녔던 그런 사이고 완전 호영호재하는 사이였고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분보다 동업자가 조금 더 형이었어요. 2살 정도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잘 한 거죠. 회사가 너무 잘 됐고 그리고 또 서로 얼마나 믿었으면 50대 50이야 또. 그쵸. 그리고 각자 대표예요. 예. 누가 한 명이 또 이걸 가져간 게 아니라 대표도 각자 대표. 지분도 50대 50.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우리의 것이다. 네 건 내 것이 아니라. 이런 식의 서로 관계였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의뢰인 분께서 처음에 이 친구가 왔는데 그전에도 당연히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뭐 진짜 어릴 때부터 봤겠죠. 그렇죠. 자기는 당연히 동등하게 대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소한 외동아들 입장에서는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 같고.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싫고 눈에 가시처럼 돼버린 거죠. 예. 그러니까 내 위에,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대표고 나도 동등한 지위여야 되는데 내 위에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됐던 거예요. 아니 근데 사실 그 의뢰인분은 그 동업자가 그렇게 사망 이후에 굳이 그렇게 주식을 인수해서 대표를 맞아요. 아들을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지 않았나요? 사실 그 부분도 이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서로 간에 끈끈한 신뢰가 있었던 게 주식은 상속이 됩니다. 근데 대표자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만약에 이 지금 의뢰인분이 넌 대표로 안 돼 하면은 대표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런데 이걸 그냥 다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임원들도 없었을 거면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아, 그랬구나. 그런데 배신을 한 거죠. 참. 네. 자, 네네.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나요?
자, 이 사건은 일단 상대방 대리인분도 이런 동업관계 분쟁을 좀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고소만 한 게 아니었어요.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같이 들어왔습니다. 그게 직무집행 뭐죠? 정지 가처분. 자, 그게 뭐냐면은 이제 회사의 대표를 축출시키는 방법이 원래 원칙은 상법에 정해져 있는 이사 해임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.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이 이사를 잘라버리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이 회사는 그게 없지 않아요? 그런데 일단 50대 50이니까 자를 수는 거의 사실상 없는 거고 네.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근데 그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. 막 2년 걸려요. 네. 이사 해임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. 네. 이제 결국에는 상대방 주장은 이 의뢰인이 회사 돈을 빼돌렸으니까 이사에서 잘라야 된다 이 주장인데 그걸 민사로 해서 소송하면 한참 걸리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거 말고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런 일반 소송 말고 신속한 절차로 일단 저 사람의 지위를 묻거나 저 사람의 지위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소송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혹은 대표이사 및 이사, 임원으로서의 업무 집행을 정지시켜달라. 이런 가처분이 들어온 거죠. 그 형사법으로 되는 거예요? 요거는 형사가 아니고 네. 민사소송이에요. 이야. 같이 들어온 거예요. 어머. 근데 빨리 되니까, 신속하니까 같이 들어온 거죠. 이게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죠? 자, 당연히 물론 저희가 받아들여지게 안 했죠. 자, 이게.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압박을 하기 위해서. 그랬다는 거고. 자, 이 사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변론을 했고 무엇이 스모킹건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안이 얼마나 어려운 사안이었는지를 벌써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대표이사가 돼서 회사에 이제 경영에 손을 대기 시작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완이 좀 있는 친구예요. 이 외동아들이라는 분이.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재무를 관리하는 거의 준 임원인 분이 있었어요. 직원인데 좀 직급이 높은 분이었어요. 그 당시 아마 전무로 불렀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회사에서 전무라고 해서 임원은 아니거든요. 하여간 그런데 이 사람을 포섭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전무가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붙어버린 거예요. 외동아들한테. 드라마네요.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? 드라마네요. 이 사람은 사실은 회사 경영하다 보면 비자금도 생길 수 있고 그런가요? 그런 게 있을 수밖에. 이 지금 경영한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. 회사 설립한 지가 그 당시에 20년? 20년 가까이 됐던 회사예요. 네.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을 포섭해버린 거예요. 이쪽 편입니다. 그러니 얼마나 방어하기가 어렵겠습니까? 자, 회계장부 어떻게 된 거예요? 회계장부. 이렇게 힘든 사안인데 자, 상대방이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지난 10년치. 자, 이제 10년치로 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입니다. 공소시효가. 공소시효가 이런 거는 금액이 50억이 넘지 않으면은 네.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, 10년. 그러니까 10년치 거래 내역을 싹 뽑아가지고 이 거래 내역 중에 문제되는 거 이거 문제된다, 저거 문제된다, 현금 인출한 거 다 문제되고 또 의뢰인한테 간 돈 중에 월급 아닌 건 다 문제되고 이런 식으로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10년치입니다. 그거를 다 횡령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. 10년치를 어떻게 봐요?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금액을 여러 번 인출한 이런 경제 사건에서 고소를 하면 뒤에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일시 금액 이렇게 해서 쫙 정리가 돼 있거든요. 그게 600건이 넘었어요. 머리야. 네. 그러니까 딱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. 보자마자 이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죠. 그 600건을 그럼 결국 다 뜯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원칙은 600건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인 거고 그래서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위해서 쓴 겁니다. 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. 네, 원칙적으로 그렇게 변론을 해야 돼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사안이 엄청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그래서 이 사안은 정말 변호인으로서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방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변호의 스모킹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첫 번째.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고소를 당한 그 600건 그걸 어떻게 일단 변호할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.
근데 이게 10년짜리 거래 내역입니다. 회계장부도 봤어요. 거기 보면은 계정별 원장이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거래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알루미늄 회사잖아요. 알루미늄 뭘 팔았어요? 네, 알루미늄 가공에서 파는. 네. 근데 알루미늄 회사에서 사실 얼마나 회계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했겠어요.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. 그래서 거래 내역을 봤더니 소명이 안 되는 게 진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. 절반은 소명이 됐어요. 그래도 네. 대략 그 정도 느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. 300건 네. 어떡해요?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했냐? 이게 저희의 스모킹건인데 범죄 일람표에 그 자금들이 이렇게 나간 게 있잖아요. 네. 몇 날 며칠 얼마.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유형을 분류했어요. 네. 이 범죄 일람표에 각 거래 방식의 유형을 분류한 게 스모킹건이었습니다. 오. 이 얘기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? 네. 네. 요거는 한번 화면을 지금 한번 봐주시겠어요? 네. 화면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가 자, 한 600건 정도 돼요. 네.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. 네.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딱 유형을 나눠봤더니 예를 들면은 대표이사가 뭐 현금을 어디에다가 쓰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 회사 영업 관련해서 쓴 돈들이다. 그렇게 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딱 묶고 그래서 이 돈이 이 유형임을 알 수 있는 증거로는 뭐가 있다. 해서 다 유형화를 했죠. 예,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인 돈, 그러니까 뭐 금액의 뭐 어떤 돈. 사이즈에 따라서 좀 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출금되는 시기, 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보니까 A, B, C, D, E 한 5개 정도 유형이 있고 그거 중에 이 유형별로 저희가 범죄표를 나눴죠. 나눈 네. 다음에 100건 중에 한 20건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. 야. 200건 중에 40건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증거가 일부씩은 다 있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없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왁구를 짰어요, 저희가. 나름의 어떤 유형화를 만든 거죠. 그래서 수사관님 생각을 해보십시오. 지금 이렇게 오래 영업을 했는데 자료가 다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는 받아줘요? 알루미늄 회사다. 받아주나요? 이런 쉽게 말하면 공돌이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 공돌이들이 이런 걸 어떻게 다 완벽하게 했겠습니까? 그래서 일부 없는 겁니다. 근데 명확하게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? 나머지도 다 그거와 유사하겠죠. 요렇게 변호 전략을 짰던 거예요. 오케이.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조명기구 사건과 조금 비슷하죠, 맥이? 네네. 예, 그렇게 해서 일단 짰어요. 근데 이게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낳는데 영향을 줬습니다. 네,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두 번째 변호 전략과 같이 보셔야 돼요. 네. 뭐냐면 저희가 비록 이렇게 저희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형화를 하면 아마 다 기소가 되진 않을 거다. 충분히 깔 수 있는 건 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일부 남잖아요. 어쨌든 그건 유죄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이 사람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두 번째. 두 번째는 뭐냐면 역공입니다. 오. 맞불을 놨어요. 오. 맞불 작전이 이 사건의 두 번째 스모킹건이에요. 뭐냐면 똑같이 했습니다. 상대방도 업무상 횡령 고소, 여긴 배임이에요. 상대방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하고 동시에 상대방도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을 같이 넣었어요. 이야. 같이 넣어버렸어요.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우리가 수세로 가서 우리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. 우리 잘못한 거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승부가 안 난다. 맞불을 놔서 결국엔 상대방이 우리와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. 자,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뭔가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있겠죠.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. 리베이트입니다. 리베이트. 오. 이 의뢰인이 기존의 외동아들의 동업자와 오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동업자의 거래처를 이 외동아들이 물려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 동업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있던 업체들이 있었어요.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똑같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걸 고소해버린 거예요. 이야. 그걸 고소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. 이 두 가지로 전략을 짰는데 어떻게 됐냐. 최초 경찰 단계에서
경찰도 이제 막 서로 고소고발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경찰 단계에서만 7,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. 이거 굉장히 오래 조사한 거예요. 이 정도면은. 수사관은 한 분이었나요? 예, 이건 수사관이 한 분이 했어요. 그런 이제 진짜 죽을 맛이었겠죠. 복잡하니까.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우리가 유형화를 한 게 어느 정도 실익을 거뒀습니다. 그래서 유형 중에 2개만 기소되고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3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됐어요. 그렇게 됐고 자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. 그래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. 그리고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제가 말씀드렸죠. 물론 저희가 이번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하지만 이번에는 경영권 쟁탈이 같이 걸려 있어서 민사가 들어간 거죠? 그렇죠. 이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끝나는 거예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이것도 막아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같이 걸고 같이 형사 조사 중입니다. 얘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나 그냥 판단 보류하겠다. 형사사건 결과 갖고 오기 전에 판단 안 하겠다가 돼버린 거예요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의 방어에 성공한 거죠. 왜냐하면 상대방은 빨리 막으려고 했는데 빨리 막지를 못하게 됐으니까. 이야. 그렇게 2가지로 된 거고 네. 자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2가지 변호 전략을 짠 핵심 결론은 상대방과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그러면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? 죄가 없는 건 안 돼요. 어. 이거는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한다고 해서 뭐 혐의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건 민사가 아니에요. 아니라 형사니까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기소 유예를 받자라는 게 목적이었고 결국에는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 얘네도 위험하잖아요. 합의 요청이 들어와서 합의를 했습니다. 이야. 자, 여기까지 하면 형사 사건은 저희가 100%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. 근데 이제 조금 더 뒷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분은 주식 지분 처분하고 나오셨어요. 네,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의뢰인분이 예. 이제 결국 회사에서 나오셨군요. 예, 맞아요. 근데 왜 그랬냐면 이미 사람들이 다 저쪽에 붙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가 없으니까 수완이 그냥 대단한 아드님이셨네요. 그건 대단한 거죠. 소송과 별개로 사람들을 다 포섭해버렸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처분하고 나오셨고 다만 이 처분한 금액을 저희가 아주 잘 합의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엄청난 금액을 받고 나오셨습니다. 수십억 원을 받고 나오셨어요. 모르겠다. 근데 네네. 이게 엑시트 했다고 좋은 건지 네네. 대표이사 자리 물러난 게 씁쓸하네요. 근데 좀. 네,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소송 대리인, 변호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는데 뭐 저희가 그걸 바꿔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건이었고 또 알짜배기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혼을 갈아 넣어서 변호를 했던 건이었는데 네. 결과적으로는 의뢰인분이 나름 만족을 하셨던 그런 건이었습니다. 네. 두 번째 에피소드도 흥미진진하게 잘 들어봤습니다. 네네. And I'm missing you so bad. Gone away a month or more. Every show I go before. I need to hear that voice. 'Cause right now feels like it's been too long.